자, 그리고 이제 24년도 저희 이제 키워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선거, 정책의 급변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총선에 맞추어서 어떤 정책이 벌써 바뀌고 있어요. 이 총 없는 전쟁 벌써 시작했어. 그 총선.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네, 요즘 엄청난 메가 폭탄이 날아다닙니다. 메가 폭탄. 그죠? 그다음부터 신도시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총선전이 이제 벌써부터 시작해서, 요게 2024년도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거의 폭발하듯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뭐 신도시 발표했어요. 자, 그것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요즘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계속 나오는 대통령이 인터뷰까지 하고, 네. 그죠? 뭐, 야당 지도부에서도 무조건 밀어붙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요거죠. 그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시장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정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쭉쟁이는 버리고. 네, 2024년도. 그 트렌드가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27조의 그 신생아 자금이, 특례 자금이 움직일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금리 변화에 따라서 또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은 그런 지역, 정책들, 개발지, 그렇죠. 그런 지역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시장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정책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오늘 저희가 다 못 해드리더라도 앞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 네. 또 세미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죠. 바로 찍어서 말씀을 드릴 계속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신도시 특별법. 뭐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죠. 신도시 특별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좀 짤막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꼭 가져갈 수밖에 없죠.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우리 5개 지역이 있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약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표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이 안전진단을 프리패스 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재건축 속도가 거의 2년에서 3년 이상 굉장히 짧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성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중동 같은 데는 평균 22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도 500%까지 올라간다면 이 사업성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현재 현행으로는 세대수가 15%밖에 증가를 못 시키지만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거 이상 2배 가까이 또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첫 번째가 재건축이 빨라진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용적률. 용적률이 500% 늘어난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 공구대님이 할 얘기가 있고, 자, 세 번째로는 리모델링 세대수가 늘어난다로 하는데, 용적률을 500%로 주는데 리모델링을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선별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을 다 500% 주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500%를 못 받는 지역들은 지금 뭐 리모델링으로밖에 할 수 없으면 거기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500%를 네가 못 받아? 그러면은 리모델링으로 좀 더 많이 늘게 해줄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결국은 용적률 500%로 그렇죠. 해준다는 건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세권 개발 쪽도 용적률 500% 이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 네. 용적률을 500% 받게 되면은 일반 분양분이 엄청 많이 나와서 결국 내가 추가 부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나오면 사업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원들끼리 왜냐면 부잣집에 대해 인식 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나오면 서로 너 가져. 너 큰 들어가.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가 조금밖에 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로 좋은 데 들어가려고 멱살 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500%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용적률을 500% 주더라도 공짜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500%지만 조합원들이 쓰는 거는 350%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봤어요. 강동구 성수동이죠. 19-1번지가 역세권 개발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근린 상업시설 일부가 끼어져 있고, 그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 800%를 받았어요.
800% 받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짓고 이제 근생 그 판매 시설이나 상가를 짓쪽이 주상복합으로 지은 거죠. 여기에다가 공공기여를 뭘 하게 되냐면은 수영장도 넣고 빙상장도 넣고 글로벌 체험센터, 문화센터, 키움센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는데 공공시설. 얼마나 넣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2종이나 3종이 준주거, 그러니까 준주거가 지금 400%이지만 최대가 500%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주거만 좀 찾아봤는데 준주거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3종이 준주거로 바뀌게 되면 19% 정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역세권 시프트처럼 올라가는 거 늘어나는 거에 50% 가져갈게 이 정도는 아니고 용적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크게 변하거나 작게 변하면 이거에 따라서 25%에서 19% 정도로 공공기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산을 예를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산의 재건축,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 받아서 재건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호재가 있어서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한다면 지금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GTX가 내년에 개통되는 게 A라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일산 지역 용적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GTX가 어디 들어서냐면은 요 킨텍스 바로 옆에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데 요 자리가 지금 GTX 여기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 주변은 신규 아파트고 택지 개발이 되는 건데 여기서 노후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주염역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주염역 주변 지역에서 기존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역세권 350m, 승강장으로부터 역세권 350m니까 여기서부터 350m 좀 잡고요. 대충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승강장으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또 350m 이렇게 잡으면은 요렇게 요 정도로 범위가 정해져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예를 들면은 부영 아파트라든지 삼익 아파트라든지 두산 아파트 그다음에 위쪽에 원래는 이 주염역 아래쪽이 GTX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선호해서 투자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모두 다가 500%를 주지 않아요. 역세권만 500%를 주고 역세권 이외에는 뭐 400이나 300%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가장 용적률이 높은 지역을 내가 선점해 놓는다면 작은 돈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 동아 아파트라든지 뭐 사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의 갭 투자 자금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자금 말고 조금 더 큰 지역들 또 이 일산 지역보다 좀 더 선호도가 높고 급지로 따졌을 때 좀 더 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 때 알려드리면은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새로운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네요. 일단은 예전에 높은 용적률을 주게 되면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대부분을 임대주택을 짓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공공기여 특별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게끔 하는데 그 기반시설이 주변의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그 기반시설로 가까운 지역이 더 많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친구들은 저 아파트에 있는 애들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만든 건데 니네가 써. 그러니까 막 그럴 정도로 이제 가깝게 붙어 있는 아파트가 더 큰 혜택을 볼 거고.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높은 용적률을 받고 또 이런 공공기업은 좋아지는 기반시설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아무데나 무조건 산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좀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은 뭐 지금 뭐 여당 야당 뭐 가릴 것 없이 서로 그냥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냐 안 가냐를 이제 따지는 상황이 아니고 12월 회기 안에 통과시키겠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좋아질 거냐를 따지는 게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이 특례 자금이 제일 먼저 움직일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금리가 낮아질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눈여겨보셨다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투자 전략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군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상급지 중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곳을 빨리 선점해라. 그러니까 비아파트죠, 이거는. 그렇죠. 상급지 중에서 비아파트 전세가율이 낮은 곳을 빨리 선점해라. 이게 내년 정책 또는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게 앞서 우리 김권대님이 설명할 때 아파트도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근데 빌라 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상급지를 중심으로 개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이 빌라, 비아파트 중에서도 빌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인천 미추홀구하고 강서구 화곡동에서 터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빌라 전세는 싫어. 또 이런 상황이 무조건 기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가 최근에 또 수원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임대를 놓고 앞서 얘기했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안전한 지역, 굳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이 전세 사기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 이 보증보험에 대한 기준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전세를 놓고 있던 임대인들, 특히나 비아파트의 임대인들이 큰 타격을 본 이유가 아파트에 비해서 비아파트, 빌라의 공시가격 적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억짜리가 전세 공시가격이 2억 3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파트는 매매 가격 대비해서 7, 80%의 공시가격이 적용되니까 거기서 적용률이 좀 낮아져도 시세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빌라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은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에 들어가고 보증보험 들어라고 하니까 기존에 멀쩡하게 전세를 잘 놓고 있던 모든 사람들 임대사업자를 포함해서 그냥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보증금을 멀쩡하게 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전세 3억 살던 사람들이 2억 3천에 보증보험 들어간다 보니까 2억 3천에만 들어오니까 7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임대 놓고 있는 3개 단체, 전국 레지던스 협회라든지 오피스텔 협회, 전국 임대인 협회들이 뭉쳐갖고 정부에다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수용 가능한 임대 보증 제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임대 시장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을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추석 전에 9.16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때 내용을 보면은 공급 정책만 쏟아냈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 소용없는 대책이다. 수요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설 전에 그러니까 설이 2월 1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한 2개월 전이니까 이 설 전에 수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기준들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이 변경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곳이 상급지에 그것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게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전세 가격이 낮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많이 들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지역들이 전세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까지 착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남이나 강북이나 용산이나 비용산이나 가격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냐. 그래서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인데 빌라 가격이 6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 7천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시장이 지금 앞서 얘기한 수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증하는 게 회복이 되는 수준. 그러니까 3억대 중반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면 실투자 금액이 확 줄게 돼요. 이렇게 실투자 금액이 확 줄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왜? 호재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좀 갭이 벌어져서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시점이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급지 중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곳을 빨리 선점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확실히
2024년도에는 이 잘못된 정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럼 정책뿐만이 아닌 가격까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가격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들 정말 서두르셔야 돼요. 늦어도 2025년도에는 찾아갈 거니까 뭐 6개월, 1년 먼저 오르고 늦게 오르고 차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상급지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도 이제 그렇게 제자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는 2024년도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지역별 물건별로 말씀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직접 오시면은 우리 꼰대들하고 대면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물건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참여를 하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자, 2024년도 대예측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신도시 발표에 대한 내용을 못 해드렸거든요. 오늘 속보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거니까 라이브 방송 또 본방사수 해주시고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